일 존나 미루다가 인생 X된 사람 우리가 한 명 알고 있잖아요. 레드필 지식 전문가래. 구독자가 요청해. 번호 따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번호는 제가 내년쯤에 준비해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였는데 씨발. 그럼 최소한 9개월 기다려야 돼. 1월에 따도. 이러면 망하는 거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 번호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나가. 차에 누가 타. 2명이 타. 근데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 육중 하면서 앉아 누가. 여자분인데. 지금 저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 차에 태울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가 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온 숙녀 리뷰할 때 어떤 사람한테 병원에서 근력이 부족하십니다. 근력 운동하세요. 유연성이 부족하십니다. 스트레칭 자주 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지능에 대해서도 부족한 게 있으면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인지를 하고 자기의 인생을 발전시켜 나갈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인정하고 나서 실제로 인생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어느 특정 부분에서 지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평균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뭐 똑똑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멍청하다는 거를 인정하고 나서 제 인생이 발전이 많이 되기 시작해요.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력이 부족한 것처럼 유연성이 부족한 것처럼 체력이 부족한 것처럼 나의 지능에 있어서도 지능은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 부족한 지능의 부분을 내가 알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사회적 지능이 떨어진다고 인정을 하고 나서 이걸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제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어려워하고 처음 보는 사람을 좀 친해지는데 어려워하고 어느 집단에 속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눈치 없이 이상한 소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경험에 의해서 눈치 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보다는 의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게 재미가 없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말들을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만나는 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집단에 소속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일부러 사람을 더 만나러 다니고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일부러 밥을 먹고 같이 무언가를 하고 동호회에 일부러 소속되고 커피를 마시더라도 일부러 사람이 많은 번화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 대화도 일부러 시도를 하고 이걸 계속했어요. 제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이걸 하고 있죠. 실제로 발전합니다. 왜냐면 뇌과학자 쌤들이 얘기를 해요. 근력을 키우듯이 우리 지능도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를 내가 어차피 100% 못 쓰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로 나아진단 말이에요. 전두엽 같은 경우는 근력 운동 하시면 실제로 발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력 운동을 하면서 사고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메모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도움이 되는 뇌과학이라든지 뭐 정신의학 전문가 선생님들의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요. 저를 자꾸 사람들을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곳에다가 저를 갖다 놔요. 마치 심지에서 집게로 집어서 갖다 놓듯이 저를 갖다 놓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발전을 한 게 느껴지고 저의 사고력이 더 향상된 걸 체감합니다. 좀 싸가지 없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느껴요. 내 사고력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잘 안 느는 건 있어요. 기억력은 아직 안 늘어요. 왜? 내가 기억력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기억력에 대해서도 한번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그것도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그냥 단순히 공부를 잘하니까 얘는 똑똑하다. 지능이 높다. 끝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지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널리 알려져서 지능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 못하지만 암기력이 부족하지만 혹은 뭐 수학 문제를 잘 못 풀지만 다른 부분에서 지능이 높을 수 있는 거예요. 지능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는 되게 못하고 수학 문제도 못 풀고 영어도 못하고 뭐 기억력도 안 좋아. 근데 말을 존나 잘하는 새끼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유형이죠. 근데 저는 말을 존나 잘하진 않아요. 말을 진짜 잘하는 분들은 제가 봐도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저 사람은 그냥 지금 내뱉고 있는 말을 타이핑하면 그냥 책으로 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분들이 계셔. 그분들 중에서는 고학력자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탁재훈 씨나 신정환 씨나 뭐 이런 분들, 신동엽 씨는 애초에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빼고 탁재훈 씨나 신정환 씨 같은 분들은 학력적으로 보면 빡대가리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재치있고 순발력 있게 언어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상위 0.00 몇 %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B형 인격 장애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 고지능이 있을 수도 있고 저지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똑똑하다, 누구는 멍청하다, 누구는 어떻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저도 후보만 박사 거 많이 보죠. 제가 엊그저께 이혼숙녀 보면서 너무 화를 냈던 게 뭐냐면, 거기 나오는 남편분이 되게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행동 패턴 자체가, 생활 수준 자체가 본인의 선택과 언행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냥 중딩에서 그대로 나이만 30살 처먹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야. 입만 열면 거짓말 나오고, 자기가 잘못한 거는 전부 다 마치 담임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대충 거짓말로 둘러대는 딱 그 패턴으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매일같이 머리 한 번 안 쓰고 육체적인 일 하다가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랑 매일매일 술 퍼먹고, 술 취하고 나면은 여자 없냐 여자 없냐 여자 찾으면서 나이트 다니고, 여자 나오는 노래방 다니고, 365일을 그 X발로 쳐살고 있어. 이 사람 솔직히 지능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점점 지능이 떨어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똑똑하지 않았어, 공부 뭐 잘 못했어, 오히려 못하는 편이었어. 근데 오히려 그게 뭐 약간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러고 싶다, 커서 뭐 어떤 뭐 계기가 있어서 책을 자주 보고, 사고도 많이 하고, 메모도 많이 하고, 글도 한번 써보고, 자꾸 이런 생활을 해왔다 칩시다. 술도 많이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분 지능이 과연 학생 때처럼 계속 별로인 상태일까요? 아닐걸요? 발전할걸요? 저는 일단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지금. 근력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닥터 후버만 교수가 존나 유명한 교수잖아요. 후보만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뇌도 그냥 근육이라고 생각해라. 쓰면 세진다, 쓰면 단련된다. 우리가 근력 운동에서 힘 세지듯이, 달리기 존나 해서 체력이 강해지듯이, 뇌도 자꾸 쓰면, 바르게 쓰면 뇌도 점점 더 강력해진다, 지능이 높아진다. 도파민도 뇌를 망친다는데, 이것도 이제 후보만 교수가 얘기한 건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뇌에 어떤 기관이 있어요. 저 암기력 X인 거 아시죠? 몰라요. 우리가 뭐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어떤 성취를 느낄 때, 내가 노력해서 성취를 느끼는 경우에는 그 감정의 전달이 이 막을 뚫고 뇌 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근데 쇼츠를 본다든지 자극적인 어떤 영상이나 글 같은 거를 보면서 내가 직접 얻어낸 도파민이 아닌 휘발성 도파민을 얻을 경우에는 얘를 뚫지를 못하고 뇌 하부 쪽만 자극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 새끼가 점점 더 강력해져서 나중에는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도 거기에 대한 도파민을 잘 못 느끼는 뇌가 돼버려서 노력하지 않는 인간이 된대요. 후보만 교수가 얘기한 거를 뭐 제 방식대로 약간 간략하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듣고 나서 최근 근 1년 동안 저 여전히 쇼츠 보고, 여전히 저도 휘발성 엔조이한 어떤 콘텐츠들을 아직 즐깁니다. 끊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언가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아니면 내가 그걸 보고 나 잘했다 싶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최근 1년 동안. 그리고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느낍니다. 딱 나 같은 데라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누구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현대인 대부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후보만 교수가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탈 때도 산악 오토바이를 요즘에 더 많이 타는 게, 산악 오토바이는 계속 미션이 있어요. 어느 오르막이 나오면 이거를 통과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운전하면서 노래 크게 틀어놓고 뭔가 인지 능력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멀티로 노래도 듣고 운전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막 멈추면은 이상한 생각했다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존나 초집중해서 무언가를 하고 그것이 미션을 클리어해 나가는 것일 때 내 뇌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게임을 해도 존나 집중해서 성취를 느끼게 게임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노래 듣고 연병하지 말고 존나 집중해서 내가 이거 올라간다 야 이걸 느끼게 하고, 운동을 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하지 말고 내가 몇 킬로로 몇 개 들어야지, 성공하면 성공했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걸 제가 근 1년째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매우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미션이 심지어 강제여도 똑같대요. 이제 후보만 교수가 이제 운동선수들의 뇌를 관찰하다가 발견을 한 건데,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체육을 해온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뇌를 이미 갖고 있대요. 이제 아까 그거랑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뇌에 또 뭐 어쩌고저쩌고 기관이 있어. 발견된 지는 오래됐고, 이제 이 새끼가 그러니까 뇌 중에서 노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밝혀진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밝혀진 거는 최근인데, 이게 요만하대. 근데
존나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게 부푼대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하기 싫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만해, 작아.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숙제해야 돼. 얘가 부풀어 오른대, 실시간으로. 그리고 숙제를 존나 하기 싫어진대요. 이걸 반복하면 이 사람은 해야 하는 일을 보면 얘가 더 잘 커진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서 해오던 사람들은 이 새끼가 애초에 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돼도 커지지를 않아. 조금 커져. 많이 커지지 않고. 애초에 커. 근데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존나 작고 하기 싫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커지면서 굉장히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체육을 하던 사람들은 2단 뛰기 100개 하기 싫어 하래, 코치가. 달리기 하래, 하기 싫어 해야 돼. 스윙 연습 100개 하래, 하기 싫어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운동 외의 것에서도 하기 싫은 일을 마주했을 때 하기 싫은 마음이 더 작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안 된 사람, 특히나 자꾸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 특히 다이어트를 계속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있죠. 이게 반복되면 똑같아지는데 이게 작아요. 다이어트 해야지, 이게 커져요. 존나 하기 싫다. 이게 작아요. 아, 지금 빨리 일어나가지고 과제 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자야 되는데 존나 하기 싫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나이가 들어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꾼다고요? 미션을 자꾸 클리어해야 해요. 하기 싫은 걸 해야 해요. 그러면 되게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어려운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면은 이걸 성공할 수가 없겠죠. 쉬운 하기 싫은 일을 반복해서 클리어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누구냐, 그 유익남이 맨날 얘기해주던 그 교수님 이름 뭐지? 이름 진짜 X같이 못 외우긴 한다. 몇 번을 얘기해놓고. 조던 피터슨 박사가 젊은이들한테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방 청소부터 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너 따위 새끼가 뭔 세상을 바꿔 방청소나 해가 아니에요. 너 따위 새끼가 무슨 그런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해. 숙제나 해가 아니고요. 작은 일부터 일단 성공해 나가서 성공하는 뇌, 그러니까 그 뭐냐, 강호동 아저씨가 맨날 얘기하는 승리하는 습관, 그게 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되게 약간 정확하게 확실하게 어떤 내용이라고 확고하게 얘기해 주기보다는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승리하는 습관을 가져라. 승리하는 사람들은 계속 승리하게 되고 패배하는 사람은 계속 패배하게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수백 년 전부터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알고 봤더니 뇌에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건 최근에 밝혀진 거고. 그러니까 존나 작은 거라도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하기 싫은 일, 해야 하는 일을 하나하나 클리어해 나가면 존나 건강한 뇌가 되는 거고, 나중에 하기 싫은 일도 그래 해보자 하는 뇌가 되는 거고, 해야 하는 일을 계속 안 해 버릇하는 사람들, 아 청소해야 되는데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 책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가면은 하기 싫은 일 존나 하기 싫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하루라도 빨리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최근 한 1년 동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쉬운 거부터.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부터 운동 상담할 때 형님 운동 뭐부터 해야 될까? 달리기! 새끼야 달리기. 이런 거를 괜히 한 게 아니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연습장을 꺼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30일치 스케줄을 짜고 1년치 스케줄을 짜고 다 또 안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실패한다 이거야. 이걸 만약에 성공할 의지력을 가진 새끼면 진작에 성공했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깨우친 다음에 내가 1년 계획을 세우겠어 하고 계획한 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일반인은, 우린 천재가 아니잖아. 우리 평범한 범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운동해야겠다? 나가서 걸으시면 돼. 언제? 지금. 그냥 지금.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살 빼고 싶다. 지금 당장 나가서 그냥 걸으시면 돼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내가 목표하는 더 큰 걸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책 봐야겠다? 요즘에 무슨 책이 인기 있지? 사람들이 무슨 책 많이 보지? 나한테 도움되는 책이 뭘까? 서울시에서 지정한 한국인이 읽어야 할 책 100선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 쳐보지 말고 책 봐야겠다. 집에 뭔 책 있냐? 가까운 거 아무거나 꺼내서 그냥 쳐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다음에 훨씬 큰 계획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자꾸 계획 세우고 더 완벽한 플랜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엔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건강하지 않은 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이제 실패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캠핑이거든요. 제가 캠핑 가야지 지금 한 1년째 하고 있어요. 1년 넘었을지도 몰라. 안 가게 돼요. 캠핑 가야지 생각하고 뭘 자꾸 막 살려고 그러고 어디가 좋지? 검색해보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출발하면 간 거야. 막말로 캠핑 가야지. 내일 아침에 인나자마자 훅구 타오에다가 싣고 그냥 아무 시골에나 쳐 가는 거야.
중간에 저 편의점 들러가지고 삼각김밥하고 흑고 간식 하나 사가지고 음료수하고 커피하고 그거 가가지고 타호 뒤에 평탄화 해놓고 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 씨발 좋다 김밥 하나 쳐먹고 흑고랑 같이 산책 한 바퀴 싹 돌고 너도 좋지 새끼야 멍! 흑고 닭가슴살 간식 주고 야 캠핑 찌기네 이러고 차 뒤에서 잠깐 자 한 1시간만 자 등이 베겨 아씨 존나 불편해 집에 와 그냥 근데 캠핑 성공 그리고 집에 와서 아 캠핑을 한번 해보니까 등이 베기더라 못 자겠더라 그러면 이제 차에다가 깔 수 있는 그 매트리스 같은 거를 쿠팡으로 사는 거죠 하루는 와 그러면 다음날 또 가 그 깔고 자 아 허리가 괜찮네 이러고 자는 거지 근데 있으니까 좀 심심해 아 존나 심심한데 그럼 다음에 외장 배터리 하나 챙겨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성공적인 캠핑러의 삶 근데 실패하는 새끼 어떻게 된다고? 캠핑을 완벽하게 해보겠어 캠핑 장비 가성비템 해가지고 쇼핑을 150만원치를 해 올 때까지 기다려 온 거 막 까고 설명서 읽어보고 병 X를 한 다음에 차에다가 다 실어놔 넌 뒤졌다 씨발 캠핑 뒤졌다 그거 주말에 한 번은 가겠지 한 번 가 너무 원대한 계획을 세웠어 거기서 씨발 뭐 라면도 끼려 먹으라 소세지도 구워 먹으라 삼겹살도 구워 먹으라 맥주도 한 캔 하랴 씨발 뭐 프로젝터로 영화도 보랴 뭐 음악 감상도 하랴 씨발. 너무 힘들어 그걸 다 하고 사진도 오지게 찍긴 했어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마치 캠핑 존나 많이 자주 한 사람처럼 사진도 오지게 올렸어 사람들이 우와 좋겠다 좋겠다 아 뭐 별거 아니야 근데 바로 다음 주 되잖아 존나 가기 싫어 존나 안 가고 싶어 해봐야 2번 가 왜? 너무 사이즈가 커 간단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사이즈를 너무 크게 한겨 작게 일 존나 미루다가 인생 숏된 사람 우리가 한 명 알고 있잖아요 레드필 지식 전문가래 레드필 지식은 픽업 아티스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를 꼬시는 지식이라는 거죠 애초에 뿌리가 차에서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여 구독자가 요청해 번호 따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번호는 제가 내년쯤에 준비해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였는데 씨발 그럼 최소한 9개월 기다려야 돼 1월에 따도 이러면 망하는 거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 번호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나가 차에 누가 타 2명이 타 근데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 육중 하면서 앉아 누가 여자분인데 화면에 딱 나와 얼굴이 나오자 구독자들이 실망해 아 형 이건 지금 저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 차에 태울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가 답니다 이렇게 끝냈으면 그 새끼 한 50만원 갔어 걔는 왜 안 돼? 남들이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자를 꼬셔서 데려와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에 박혀있는 거야 못생긴 여자 데려오면 되는데 그냥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 데리고 오면 돼 그리고 점점 발전해 나가면 돼 다음엔 뚱뚱하진 않기 다음엔 피부는 좋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예쁜 여자를 꼬셔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평생 번호를 못 따는 거야 아직도 못 따고 있어 지금 그게 4년 전인데 아직도 번호를 못 따고 있어 물론 그냥 까여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 성장을 보는 맛에 유튜버를 보는 건데 누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보고 싶어 그럴 거면 이재용 보지